그러면서 이때도 영조가 아들을 뒤주에 가더라. 그러면 신하들이 만류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아무도 만류를 하지 않았고요. 영조는 자신의 말을 번복하거나 실수를 용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들을 뒤주에 죽게 만듭니다. 아들이 죽자 그제서야 크게 후회를 한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생각할 사 슬퍼할 도, 생각할수록 슬프다라는 이름을 남기면서 아픈 마음을 달랜 거죠. 역시 영조의 컴플렉스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영조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영조는 무능한 왕이 아니죠. 오히려 굉장히 뛰어난 업적을 남긴 성군입니다. 그렇죠? 근데 영조에게 도대체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을까요? 가계도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영조의 아버지가 숙종입니다. 근데 이 숙종은 정통성에 대한 컴플렉스는 없는 사람입니다. 복림대군이 왕이 되어서 효종이 됐거든요. 효종 다음에 현종, 현종 다음에 숙종. 각각 왕과 왕비에게서 태어난 정식 왕이었어요. 조선 전기에는 왕과 왕비에게서 태어난 대군이 왕이 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선조 이후부터는 대부분이 후궁의 몸에서 난 아들들이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숙종은 3대가 현종하고 숙종까지 대군으로 태어나서 세자가 되고 왕위에 오르는 정식 코스를 밟은 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왕위의 정통성에 있어서는 자신만만한 사람이 숙종이었습니다. 그 자신만만 덕분에 14살의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노련한 신하들을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정치를 아주 잘 이끌어 갔었던 왕이 바로 숙종입니다. 그런데 이 숙종이 왕비의 몸에서 아들을 얻지 못합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희빈 장씨 장희빈에게서 경종을 얻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후궁이었던 숙빈 최씨에게서 연인군을 얻게 됩니다. 이 연인군이 영조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영조의 첫 번째 콤플렉스가 어머니 숙빈 최씨입니다. 어머니가 궁궐의 무수리 출신이었거든요. 우리가 궁궐의 무수리라는 말은 사극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궁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궁녀의 시중을 듣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무수리예요. 그래서 궁궐에서는 가장 신분이 낮은 노비 계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조는 정말 훌륭한 왕이지만 조선의 역사상 가장 출신이 비천한 어머니를 둔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 영조도 굉장한 컴플렉스를 가졌을 거라는 것이 짐작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숙종의 왕위를 이은 사람은 경종이었어요. 이복형인 경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이 경종이 몸이 허약해서 아들을 두질 못했어요. 그 당시 경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론이었고요. 경종의 반대 세력이었던 노론들이, 사실 노론들이 장희빈을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 이 노론들은 경종하고 사이가 안 좋겠죠. 이 노론들이 왕의 아들이 없으니까 세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인군으로 세자를 책봉하소서 하고 주청을 한 끝에 경종이 연인군을 동생이니까 세제로 책봉을 합니다. 경종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왕위를 잇게 되겠죠. 그런데 이 경종이 몸져 알아 누웠는데 동생이 형이 기운을 빨리 차리라고 음식을 대접을 했는데 그 음식이 게장과 생감이었어요. 형이 이걸 먹고는 배탈처럼 설사를 계속하더니 얼마 후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이 게장과 생감은 상극이래요.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경종을 독살해야 한 게 아닌가라는 경종 독살 의혹이 내내 영조를 괴롭혔던 겁니다. 그래서 영조는 무사히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 왕위에 오르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고 이 왕위에 오른 영조에게는 두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영조는 이 컴플렉스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영조는 우리가 알기로는 굉장히 정치를 잘한 왕이지만 영조의 컴플렉스가 결국 자신의 아들을 뒤주에 가둬서 죽게 만드는 왕가 최대의 비극을 낳게 됩니다. 그 원인이 영조의 컴플렉스에 있는 거죠.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영조는 자신이 그런 컴플렉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오히려 잘 극복하려고 애쓴 왕입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르기 전에도 늘 자신의 몸가짐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완벽함을 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어머니가 천해서 그렇다 이런 비난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을 듣지 않으려고 모든 점에서 완벽하게, 어느 정도냐면 자세도 꼿꼿하게 바르게 앉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앉으려면 방석을 깔면 안 된다는 거죠. 방석도 깔지 않고 늘 허리를 꼿꼿하게 해서 앉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공부도 열심히 했겠죠. 이 영조가 왕위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당시 정치가 붕당 정치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져 있던 붕당이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쪼개지고 서인은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쪼개지면서 남인, 북인, 노론, 소론이 서로 막 뒤죽박죽 섞여서 정쟁을 하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르고 나서 나는 남인 북인 노론 서론할 것이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겠다 라는 의지를 밝혀요. 이게 바로 탕평책이죠. 그리고 자신은 탕평책으로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겠다라는 것을 늘 신하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신하들과 함께 이 음식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탕평채라는 음식이죠. 이 음식의 주재료가 청포묵입니다. 청포묵은 흰색이죠. 사신도에 보면 동서남북 방향에 따라 색깔이 있거든요. 백호가 흰색이죠. 백호가 서쪽이죠. 그래서 서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김을 얹어 놓는데 이 김은 현묵 북쪽이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북인을 상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기는 붉은색이죠. 남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남인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미나리 푸른색이죠. 그래서 동쪽, 동인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남인, 북인, 동인, 서인 할 것 없이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겠다라는 걸 늘 각인을 시키면서 탕평책으로 정치를 잘 이끌었던 왕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백성들을 가장 괴롭히던 세금 제도가 군에 가는 대신에 백성들이 내야 되는 군포가 있었어요. 이것도 감면을 해주면서 백성들의 세금 문제도 부담을 덜어주는 왕이 바로 영조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자로 태어나서 궁궐에 살다가도 결혼을 하면 궁궐 바깥으로 나와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인군도 결혼을 하면서는 궁궐 바깥에 나와서 백성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백성들의 생활이나 백성들의 어려움을 잘 아는 왕이 바로 영조였죠. 영조가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영조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음식은 한때 입을 즐겁게 해주지만 학문은 인생 자체를 즐겁게 해준다 하면서 학문의 뜻을 두고 신하들과 경연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 경연은 신하들과 함께하는 정책 토론이나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경연을 정말 게을리하지 않았고 이 경연을 한 횟수를 본다면 세종에 버금갈 정도로 열심히 한 사람이 바로 영조였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 정치도 많이 펼쳤는데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백성들을 심하게 고문하는 고문제도들을 다 폐지시켰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압슬형인데요. 이 압슬형은 이렇게 허벅지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사람이 올라섭니다. 여긴 지금 한 사람이 올라섰는데 보통 두 사람이 올라서고요. 그래도 이실직고를 하지 않으면 네 사람이, 그래도 이실직고를 하지 않으면 6사람까지 올라간 거죠. 이렇게 압슬행을 행하는 건 다행이고요. 사금팔이라 그래서 깨진 도자기 조각을 바닥에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릎을 꿇리죠. 그리고 그 위에 이실직고를 하지 않으면 맷돌을 올립니다. 1개, 2개. 그렇게 되면 결국 무릎이 으스러져서 앉은뱅이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대표적인 고문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낙형이라 그래서 이렇게 인두 같은 걸로 지지죠. 이것도 금지시켰어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많은 고문들을 금지시켰는데 이 낙형을 시키게 된 데는 에피소드가 있다고 합니다. 영조가 종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왕들을 가장 괴롭혔던 병이 종기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움직임이 많지 않았거든요. 종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종기가 심해지자 뜸을 뜬다 그러죠. 이 뜸으로 종기를 다스리려 하는데 종기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뜸을 심하게 떴던 거예요. 뜸을 심하게 뜨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그렇죠? 자기가 뜸을 뜨면서 이 뜨거운 고통을 겪어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낙형을 당장 금지시켜라 했었다 합니다. 이렇게 여러 백성을 괴롭히는 형벌들을 다 금지시키고 뿐만 아니라 제도를 하나 만듭니다. 삼심제라 그래서 사형 집행을 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3번 재판을 행하도록 하라. 그래서 억울하게 사형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라는 백성을 위한 애민 정치를 펼쳤던 왕이 바로 영조였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왕이 어쩌다가 아들을 죽게 만들었을까요? 영화 사도를 보셨죠? 이 영화 사도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이 곧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영조는 왕이 되기 전에도 그렇고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도 늘 자신의 몸가짐, 자신의 행동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 이 영조가 자신의 아들도 그러기를 바라겠죠. 영조의 큰아들이 효장세자인데요. 이 아들이 어려서 요절합니다. 10살에 죽어요. 그리고 어렵게 얻은 둘째 아들이 사도세자였습니다. 이 사도세자를 얻었을 때 영조의 나이가 40이 넘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환갑이 넘어서 아들을 얻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근데 이 사도세자가 3살이 됐을 때 벌써 글을 깨쳤네요. 그리고 이후에 몇 살 되지 않았는데도 시를 아주 잘 지어요. 신하들이 사도세자로부터 시 한 점 얻으려고 막 경쟁을 할 정도로 어린 아이가 아주 능력이 출중한 거죠. 그런 영조의 기대가 굉장히 컸겠죠.
더군다나 그런 콤플렉스를 가졌던 영조이기 때문에 아들에 거는 기대가 더욱 컸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도세자가 10대에 접어들더니 학문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학문보다는 무예에 관심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 이런 모습들이 점점 아버지하고는 갈등을 빚게 만들겠죠. 그래서 영조가 아들을 어떻게든지 학문의 뜻을 두게 하고 왕제로 키우려고 대리청정을 맡깁니다. 근데 이 대리청정이라는 게 세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왕을 대신해서 뭘 해야 되니까요. 이 대리청정을 맡기면서 세자에게 힘을 실어주든지 아니면 옆에서 도와주든지 해야 되는데 영조는 완벽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부터 10까지 사도세자의 대리청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다고 뭐라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했다고 뭐라 하고 그러니 세자는 대리청정하러 나가는 것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와서 닿게 됩니다. 그냥 스트레스가 아니라 대리청정을 가지 않으려고 일종의 정신질환을 앓게 됩니다. 의대증이라 그래서 옷을 입는 걸 기피하게 돼요. 왜? 의관을 정지하고 옷을 입으면 대리청정을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옷을 못 입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살갗에 대이면 안 되고요. 옷을 벗을 때도 살갗에 대이면 안 돼요. 그러니 입고 벗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리고 잘못해서 옷을 입혀주는 사람들이 살갗에 대이잖아요. 그럼 미치광이처럼 변해서 아랫사람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그리고 시중을 두는 그 당시 자신의 후궁까지도 때려 죽인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엄청난 정신질환으로 발전을 한 거죠. 이런 얘기들이 영조의 귀에 들어옵니다. 사도세자는 점점 미치광이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사도세자의 부인이었던 해경공홍씨는 남편을 고칠 수 없으니까 결국 남편은 포기하고 아들만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해경공홍씨도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 사도세자의 모친이 직접 영조에게 아무래도 사도세자가 역심을 품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라 하게 된 거죠. 영조가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요. 대리청정을 세자에게 맡기면서 한 번씩 양위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해요. 이런 걸 제일 많이 사용했던 사람이 선조였어요. 선조가 왕위를 광해군에게 양위하겠다 그러면 신하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아니되옵니다 그러겠죠. 다들 만류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신하들에게 내가 바로 왕이야 라는 걸 다시 각인시키는 거죠. 근데 영조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때도 영조가 아들을 뒤주에 가둬라 그러면 신하들이 만류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아무도 만류를 하지 않았고요. 영조는 자신의 말을 번복하거나 실수를 용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들을 뒤주에 죽게 만듭니다. 아들이 죽자 그제서야 크게 후회를 한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생각할 사 슬퍼할 도 생각할수록 슬프다라는 이름을 남기면서 아픈 마음을 달랜 거죠. 역시 영조의 컴플렉스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콤플렉스를 가진 왕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조입니다. 근데 정조는 좀 달랐습니다. 정조는 어떤 콤플렉스를 갖고 있을까요? 정조는 아시다시피 사도세자의 아들이죠. 그런데 사도세자가 죄를 받고 뒤주에 갇혀 죽었거든요. 폐세자 되고 죄를 받았어요. 그러면 죄인의 아들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조는 세손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조를 먼저 죽은 효장세자의 양자로 들였어요. 그래서 세손으로 삼고 왕위를 이어준 겁니다. 그러니 정조는 공식적으로는 효장세자의 아들로 왕위를 계승한 거지만 실제로는 죄인의 아들인 거죠. 모두 다 압니다. 죄인의 아들이라는 걸. 원래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왕이 된 거죠. 정조에게는 컴플렉스였을 겁니다. 그런데 정조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자신의 최대 약점을 드러낸 겁니다. 콤플렉스, 우리말로 열등감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보통 열등감을 느낀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라는 게 내가 느끼면 열등감이고요. 느끼지 않으면 열등감이 아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보통 콤플렉스라는 건 사람들이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고 자꾸 숨기고 감추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조처럼 짐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완전히 밖으로 드러내놓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컴플렉스가 아니지 않을까요?